자, 이번 시간에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디폴트는 기본이란 뜻이고, 아규먼트는 뭐 인수라고 불러도 좋고, 그냥 아규먼트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다 한꺼번에 그냥 이 셀에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릴까요? 디폴트 아규먼트란 디폴트 아규먼트란 함수를 선언할 때 파라미터에 파라미터가 변수였었잖아요. 함수 이름 괄호 안에 있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 파라미터에 설정하는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살짝 의미가 다르긴 한데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면 디폴트 파라미터는 기본값이 설정된 파라미터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니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 자체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변수는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뭐 디폴트 파라미터나 디폴트 아규먼트랑 거의 어,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따가 어떤 A인지 보여드릴게요.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기본값으로 사용이 돼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기본값으로 사용이 되고요.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줄 수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디폴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줄 수 있어요. 아규먼트를 주면 기본값 무시되고요. 기본값 대신 전달한 전달한 아규먼트가 아, 아규먼트가 사용이 돼요. 뭐 되게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를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드리면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에서 자, 이거는 프린트 함수의 정의죠. 정의죠. 그러면 프린트 함수 정의 부분에 있는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그죠? 아그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호출하면 값이 들어가겠지만 선언한 부분에서는 값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죠. 근데 SEP라고 하는 변수는 SEP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값이 있잖아요. 이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빈칸 하나, 얘가 디폴트 아규먼트. 그럼 얘는 디폴트 파라미터.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고, 값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되어져 있는 이런 변수를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폴트 파라미터가 두 개나 있었죠, 이렇게. 사실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네 개가 전부 다 디폴트 파라미터예요. 음.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었죠.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서 이런 거는 사용한 적이
없었죠. 없었죠.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세퍼레이터를 설정하면 파라미터 그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들을 그 이 세퍼레이터에 설정된 값으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고 세퍼레이터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값인 공백으로만 구분해서 출력한다. 그 다음에 AND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프린트 함수는 출력한 다음에 무조건 줄 바꿔주는데 만약에 AND 값을 설정을 하면 다른 값으로 설정을 하면 프린트 함수가 줄을 바꿔주는 대신에 그 뒤쪽에다가 다른 문자를 추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옆으로 출력할 때 어떻게 했어요? AND 자리에 이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그 줄바꿈 말고 탭이나 공백이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옆으로 출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디폴트 아규먼트를 바꿔서 사용하거나 그랬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안녕, 그다음에 뭐 hello, 뭐 파이썬, 영어로도 파이썬.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프린트 함수는 자기한테 전달된 이 네 개의 아규먼트들을 이게 아규먼트잖아요. 그죠? 아규먼트들. 그죠?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한다고 했는데 프린트 함수는 자기한테 전달된 이 아규먼트들을 한 줄에 출력을 해주는데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는 무엇으로 구분해서 출력한다? 공백으로 구분해서 출력한다. 구분자가 영어로는 separator. 이게 기본값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값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코드를 뒤에다가 파라미터 이름과 함께 파라미터 이름과 함께 쉼표를 쓰겠다. 이렇게 주면 이거는 세퍼레이터로 무엇을 사용하겠다? 세퍼레이터로 쉼표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를 무엇으로 구분해서 출력해주고 있냐면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죠. 지금은. 그죠? 음. 그래서 어, 여- 위쪽 코드는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디폴트 파라미터의 기본값인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기본값 기본값을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세퍼레이터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변경을 해서 어, 다른 값으로 변경해서 원래는 공백이었지만 공백을 다른 값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 얘기예요. 디폴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 이 디폴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주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 기본값 이 기본값 그대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 주면 이게 디폴트 파라미터에 어떤 다른 값을 준 거죠. 다른 값을 주면 기본값 대신에 기본값이라고 하는 건 이 공백이죠. 공백 대신에 우리가 준 값, 우리가 준 값으로 어, 사용이 된다. 이런 내용.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자, 디폴트 아규먼트, 아규먼트를 갖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항상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은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그 함수 이름 그대로 쓸게요. repeat messages 이렇게 만들게요. repeat message라고 만들었었나요? repeat messages라고 만들었나요? repeat message라고만 만들었군요. 이렇게 할게요. 이미 만들었던 적이 있지만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면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서 실행해 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만든 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 그 다음에 n 두 개가 있었죠? 여기다가 기본값을 넣어요. 이게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일을 했었죠. for range, in range and 그리고 print message 이렇게 했었죠. 그냥 단순하게 n번 반복하면서 여기 주어진 메시지를 출력만 하는 그런 함수예요. 문서 없이 그냥 바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실행할게요. 여기에서 얘를, 얘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n은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변수니까 디폴트 파라미터, 1은 거기에 세팅된 값이니까, 기본 값으로 세팅된 거니까 디폴트 아규먼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나 디폴트 파라미터나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그 변수에다 값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 함수를 원래 여기 이 변수에는 언제 값들이 전달이 돼요? 함수를 불러줄 때 아규먼트를 주면 그때서야 여기에 값이 저장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값을 주고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시작하겠다. 그게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디폴트 아규먼트.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는요, 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음, 이렇게 하면, n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n을 줄 필요가 없어요. n을 안 줘도 실행이 돼요. 그죠? 파라미터 n의 아규먼트를 주지 않아도 이 함수는 동작할 수 있는 함수예요. 왜? n이 얼마니까? n이 1이니까. 그럼 range 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range 1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이 반복문이 한 번 반복이 되면서 그럼 프린트문은 몇 번 출력이 될까요? 한 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함수를 안녕하세요라고 똑같이 주면서 두 번째 아규먼트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n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3이라고 준 거예요. 이것도 동작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게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변수가 n은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n은 3이라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1이 있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다른 값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이 변수에 어떤 값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 값으로 재할당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값이 없었을 때는 n이 없었을 때는 n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라고 주면 여기가 이제 3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range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가 3번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디폴트 아규먼트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거는 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조죠, 강조. 주의하실 점. 디폴트 파라미터는요. 그러니까 기본 값이 있는 파라미터. 어, 기본, 기본 기본 값이 있는 파라미터. 디폴트 파라미터는 기본 값을 않는,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 뒤에서만 선언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방금 만든 함수를 보면 얘가 디폴트 파라미터. 얘는 그냥 파라미터. 기본 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 그죠? 얘가 기본 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고 얘가 기본 값을 갖고 있는 디폴트 파라미터. 선언 어떻게 했어요? 기본 값 없는 거부터. 그다음 그 뒤에 기본 값을 갖는 파라미터.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 순서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다 보면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선언할 수도 있는데 순서는 기본 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들을 먼저 쭉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를 기본 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보다 먼저 선언하면 파이썬에서는 문법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돼버려서 그 코드 셀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어, 너무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그 코드 셀에서 이거 에러인데? 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그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고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def 테스트 일부러 에러가 나게끔 만들어 볼게요. x는 0, y 일단 아무 일도 안 할 거니까 일단 형식만 맞출게요. 딱 이렇게 형식만. 자, 함수 정의처럼 보이죠? def. 그다음에 함수 이름. 파라미터는 두 개. x라고 하는 파라미터, y라고 하는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두 개.
아직, 무슨 일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패스. 자, 실행해보세요. 실행. 에러 나죠? 에러 이름이 뭐예요? 신텍스 에러예요.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는 문법에 틀린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에 맞게끔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문장이에요. 자, 에러 메시지 내용을 읽어볼까요? 파라미터 without default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파라미터란 뜻이죠. 기본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파라미터는 뭘 얘기해요? 여기서는 y. y가 follows 뒤따라서 나오고 있다. 누구를?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파라미터 with a default.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의 뒤에 나온다. 이거는 문법 오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서로는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는 쓸 수가 없구나. 어,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는 뒤에다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def, 성공하는 경우로 만들어 볼게요. x, y, 이렇게. 이것도 일단 할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얘는 되죠. 얘는 되는 거야. 디폴트 파라미터가 뒤에 있는 거는 상관없어요. 디폴트 파라미터가 앞에 있는 거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디폴트 파라미터가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뒤에 있는 거는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성공하는 셀을 먼저 위쪽으로 올릴까요? 셀의 위치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위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작성했던 셀을 아래쪽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작성한 셀을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를 먼저 하죠. 네, 성공하는 경우. 여기 성공하는 거를 먼저 했으니까. 디폴트 파라미터는 뒤에서만 선언해야 된다. 만약에 디폴트 파라미터를 앞에다 선언하면 문법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 설명된 순서대로 코드셀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를 고치는 방법은 여기 에러가 나는 거 있죠? 신텍스 에러. 이 신텍스 에러를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름은 그대로 쓸까요? 그냥 테스트라고만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얘를 디폴트 파라미터가 아닌 걸로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앞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값을 가지면 안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앞에 있는 파라미터도 기본값이 없도록, 뒤에 있는 파라미터도 기본값이 없도록, 요렇게 고쳐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def. 앞에 있는 파라미터를 기본값을 갖는 디폴트 파라미터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뒤쪽에도 디폴트 파라미터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둘 다 오류가 없죠. 얘 실행해 보세요. 얘도 오류가 없고 얘도 오류가 없죠. 이해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셀은 이 첫 번째, 여기 위쪽에 있었던 코드 셀의 에러를 이런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정할 수 있겠느냐를 보여드린 거예요. 기본값이 없는 녀석은 뒤쪽에 나오면 안 되니까 앞쪽에 있는 녀석도 기본값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앞쪽이 기본값을 가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파라미터들은 다
기본값을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니까 모든, 기본값 없는 파라미터 앞에 뭔가가 있으려면 기본값 없이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앞에 기본값을 갖고 싶으면 뒤따라 나오는 파라미터들은 전부 다 기본값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자, 어, 요 마지막 만들었던 여기는 그 프린트문을 하나만 넣어볼게요. 프린트문 하나만 넣고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x는 하고서 x값 출력해 보고요. 쉼표 넣고 y는 하고서 y값 출력하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직접 제가 타이핑할 때 같이 따라서 치세요. 그러면서 그왜 에러가 나는지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왜 에러가 정상적으로 실행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직접 확인을 하세요. 혹시나 제 타이핑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하고 말씀 주세요. 그럼 기다려 드릴게요. 가만히 눈으로만 보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파라미터가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테스트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호출하는 방법. 자,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그죠? 가능하겠죠?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아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모든 파라미터가 전부 다 기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하나도 안 줘도 되겠죠? 이때 실행되는 거는 뭐라고 실행이 될까요? x. 이때 여기 있는 x는 요 x를 얘기하는 거죠. 요 x. 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y는요? 요 파라미터 y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 0이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만약에 제가 요렇게 줬어요. 요렇게. 뭐라고 출력할까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x에 들어갈까요? y에 들어갈까요? 모르겠으면 실행해 보면 되죠. 아, x로 들어갔죠. 아규먼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 여기죠? 죄송합니다. 아규먼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순서대로 전달이 돼요. 순서대로. 그럼 1이 저장되는 파라미터는, 1을 저장하는 파라미터는 x가 되는 거예요, x. 그래서 x가 이제 기본값이 아니라 전달해준 아규먼트로 x가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y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죠? 이거는 x만 준 거예요. 이건 x만 준 거고 y는 주지 않은 거예요. y는 주지 않았으니까 기본값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y가만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됐어요. x는 우리가 전달한 아규먼트가 사용이 됐고 y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코딩을 할 때, 자, 코딩을 할 때요. 콜앱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내가 전달하는 이 1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는 어디에 들어갈 거다? x에 들어갈 거다. 지금 x가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지금 1이라고 하는 숫자는 x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콜앱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하니까 파란색 위치가 바뀌었죠. x에서 y로 바뀌었죠. 지금 여기에 여기에 쓰는 값은 무슨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다? y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았고, 아규먼트를 한 개만 줬는데, x만 바뀌고, 아규먼트를 두 개를 주니까 순서대로 x, y가 다 바뀌었어요. y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x는 기본값이 있으니까 0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고, y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가니까 방법이 있어요. 파라미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서, 함수를 호출하면서요. 이 파라미터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쓰면 안 돼요. 아무 이름이나 쓰면 안 되고,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는 곳에 있는 변수 이름. 즉,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 중에서만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yy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못 써요. YY라고 하는 변수는 없으니까. 뭐 XY라고 하는 변수도 없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X라고만 쓰거나 X라고만 쓰거나 아니면은 Y라고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래 파라미터 이름을 잘 찾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써야 되고 자, 이런 경우는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Y에 주세요라고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한테 y에다가 2를 줘라. 파라미터 y에 아규먼트 2를 줘라. 라고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찾아가서 아규먼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이퀄 0이라고 하는 문장이 y 이퀄 1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달한 적이 없으니까 x는 전달한 적이 없으니까 기본값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는 아규먼트들은 순서대로 전달이 된다. 아규먼트는 순서대로 전달이 된다. 그런데 순서대로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파라미터 이름 주고 등호 주고 그리고 아규먼트를 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용어여서 굵은 글씨로 할게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정리하기 전에 말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포지셔널, 위치란 뜻이요, 위치. 그러니까 순서대로란 뜻이요. 순서대로 위치에 있는 순서대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위쪽에 있는 두 가지는 포지셔널 아규먼트예요. 왜? 순서대로 가니까.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순서대로 가죠. 이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란, 자, 이게 뭐예요? 키는 값.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키와 밸류. 마치 변수 이름 주는 거. 그걸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드. 얘가 키워드 아규먼트. 그럼 키워드 아규먼트는 순서 상관없이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찾아가서 준다. 그래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은 어, 얘가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인 거고요. 얘가 무슨 방식이냐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인 거예요. 아직 뭐, 네, 이해는 되셨죠? 그죠? 말로만 설명해도 이해는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45분까지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얘기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할게요.